네, 안녕하세요. 네, 훈이의 입시포트. 네, 오늘은 2020년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저번에 얘기처럼 이게 입시 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입시 요강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4달 좀 지난 입시 요강을 제대로 확인을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입시 계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르네상스 전형 위주로 그 전형 안에서 반영되는 요소 확인을 해보는 식으로 할게요. 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입시 계획안, 자, 시행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바뀌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우선은 일정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는 해요. 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네. 어, 언제고, 그다음에 별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요 모집단이 모집 인원, 자, 그 인원이 얼만큼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정이, 그리고 거기 전형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좀 페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계속 5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그리고 좀 빨리 내가 원하는 전형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페이지까지 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기로 한 거는 네, 요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자, 요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타 사항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어떤 요소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유의사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유의사항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거기서 필요한 게 뭔지 이것까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 절차 과정. 자, 요거는 뭐 굳이 많이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거 거쳐서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자,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성적이 반영되는지. 자, 그 다음에 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 반영은, 요거는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필요하냐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네. 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역별로 지금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전형이고 어떤 게 불리한지 그걸 보시면 될 거고, 음, 요 서류 절차 과정에서는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먼저 성적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적이 제일 먼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검토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 자소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자소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비교과 영역을 봐요. 글씨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자, 비교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적을 봐요. 네, 성적을 보는데 이 성적을 보는 부분이 이 앞에 있었던 자소서와 비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적만 높으면 종합전형에서 나는 뭐 그냥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좀 자기 이미지를 잘 포장을 하는 게 또는 자소서에서 자기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지금 만약에 학생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썼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굳이 학기 중에 쓰려고 하시진 않는 게 좋아요. 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자소서는 네, 일단은 기말 시험까지 보고 1학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본인 생활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T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10단에 네, 다시 그 자소서 예시들을 보면서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볼게요. 자, 주요 사항. 음,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잘 훑어보시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전년도 대비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자, 정시 인원이 증가를 했는데 5%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인원 숫자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원이 훨씬 더 많고, 포함되는 인원 숫자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럼 이 인원이 어디서 왔냐? 여기가 있네요. 음술, 우수자 전형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축소가 됐어요. 자,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인원이 이동을 한 게 바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앞부분에서 경희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자,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 성적에 내가 성적이 좀 낮아도 경희대는 써올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대학교들이 제일 중시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평가 요소도 보시겠지만 역량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자기 성적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적이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교 영역이나 자소서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어요. 이걸 보시고 자, 그래서 노숙자 전형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네, 경희대학교는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 네, 그거는 이제 교육부 규정인 정시 또는 학부모 교과 과정이 30% 정도의 인원이 비중이 있어야 된다. 네, 요거를 지키려고 지금 네, 대학교에서 이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맞췄다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적인 건 이제 전형에서 고른 기회 전형으로 뭉쳐져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른 기회 전형과 그 다음에 특성화고 재직자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직장인에 해당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직장을 다니셔야겠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쓸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특성화고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전 전형에 비해서는 고른 전형의 인원이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른 기회 전형 원만 생각했던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특징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으로 이걸 집어넣죠.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자, 서류. 자,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음, 성적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과 그 다음에 다른 영역들까지도 평가를 다 하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의 확대. 자, 지원 자격의 확대를 했다는 이전에 제한사항을 없앴다는 얘기고, 자, 여기 보면 졸업, 연도, 학력, 졸업 연도, 학력 이런 지원 자격을 제한을 조항을 폐지를 했다는 얘기는, 자, 소위 말하는 재수를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재수생 여러분. 자, 재수생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이제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추천서를 받으려면 현재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네, 졸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제한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고교 유형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제한 없이 예,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에서는 교과선이 60% 들어간다. 자, 그리고 면접이 폐지됐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면접이 폐지된 얘기는 오히려 좀 더 일반고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 서류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면접에서 채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채우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 3학년밖에 안 남았지만 20년까지 3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까지 일을 하자면 일단은 수석 관리를 해야 돼요. 무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학생의 성실성에서 많이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목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기사. 자, 우리가 이거를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세트 첫 번째는 행특 같은 경우에는 다 주시는 1년 동안 이 학생을 잡고 쓰는 건데 3학년에는 이미 행특은 끝나요. 왜냐하면 2학기 끝나고 2학기 쓰니까 원서를 쓰는데 이때는 특성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학년이 끝나면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말까지 있는 과목들을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특이 몇 내용이 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준도 많고 트폴리오 후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적성면도 없다. 이제 기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교육이라고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담임이 주신 건 아니에요.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뭐 수업을 받았던 선생님이면 누구나. 네. 자, 그래서 뭐 교과목 선생님이어도 상관없고 네. 내가 전 학년 1학년 때 담임, 뭐 2학년 때 담임, 뭐 이런 선생님들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학교에 재직 주신 선생님, 네, 선생님이면 뭐 누구나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변화된 거. 그래서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본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일정이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자, 일단 이제 전형 계획이 발표되는 건 4월 30일이에요. 자, 이제 4월 30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입시 요강이 이제 나오는 그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4월 30일 날 입시 요강이 나오고 그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전형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더 길게 보다 5월 말까지는 전형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기를 잘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건 원서 접수 기간. 자, 원서 접수 기간은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는 전형일을 일주일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7일 중에서 네, 7일 중에서 아무 일이나 선택을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어? 아무 일이나 또는 그 기간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3일이나 4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기간. 자, 합격자 발표 기간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추가 인원을 선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추가 인원 시작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집 단위별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모집 단위별로 전형에 따라 인원 배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 배정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없어요. 이제 특별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특별 전형에 해당 사항 하는 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학과별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걸 체크해주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자, 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자, 학생부 종합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만 볼 거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전형별 지원 자격인데 여기 보면 자사고나 그 다음에 마스터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한사항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전형별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네, 네오 르네상스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기 때문에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는 지금 제한사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일반고, 자율고, 특수학적고, 특성화고, 자, 학생들 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뭐 졸업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합격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검정고시를 보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꼭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 선택이에요. 자, 선택이란 얘기는 당연히 그 교사 추천서가 있으면 가산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나와 관계가 좋은,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그 다음에 내가 학습하거나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 교사 추천서 양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이 디테일하게 그 학생에 대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좀 빨리 3학년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학생기록부 평가가 정성평가라고 돼 있어요. 이 정성평가라는 게 뭐냐면 서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연계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토시 하나, 도사 하나까지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미 파악을 다 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 생활기록부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없을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면접.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전형 일자가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부분에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전형이 끝나고 아니 전형이 아니죠. 그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다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전형에서 일단은 지금 필요한 서류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추천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어요. 자, 수능 최저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요. 자, 하지만 내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의 내용이 얼마나 좀 다른 학생들과 차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진로와 관련성이 있고 학업 연관성이 있냐 자, 이걸 볼까요? 자, 내부 르네상스 전형 보시는 것처럼 100%. 자, 그리고 이렇게 뽑은 다음에 면접에서 30%가 반영이 된다. 그 면접이 30%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면접은 3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학생이 면접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좋지 않다면 네, 이 30%가 오히려 나머지 제일 좋았던 점수를 다 깎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류 평가라고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다. 자, 르네상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조건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본교의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재상이 문화인, 자, 그 다음에 세계인, 그 다음에 창조인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소서의 내용이나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이 셋 중에 해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문화인이라는 건 문화예술적 소양. 자,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학력, 학습,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지금 가리지 않고 학습을 하는 그래서 학습적 편식자가 아니다 라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지금 세계인이라는 건 외국어 능력이죠. 그죠? 자, 그럼 외국어 능력이라는 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외국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국어나 영어에서 좀 언어적 능력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도 이런 언어적 능력을 활용한 학습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인, 수학과학. 자, 성적 중에 수학과학을 기반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다른 파트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뭔가 다른 것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요. 동아리. 그럼 이제 동아리만 먼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우선 동아리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지금 학습적 역량이 어떻게 내 진로와 관련돼서 이런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업 시간에 내가 뭔가 활동을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세특에서 드러나야 돼요. 세특의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에 분량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량들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자기 순서에서 잘 풀어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이 대학에서는 이 전형에 의하면은 기본적인 소양 조건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양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순히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최저 없잖아요. 그죠? 최저 없으니까 그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성적인 부분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부특기 사항이나 행동특기, 행동발달 사항 여기서 이제 드러났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평가. 음, 자, 인원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뽑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3배수로 뽑기 때문에. 진짜 많이 뽑는 대학교들은 7배수까지 뽑아요. 그럼 일단은 나는 내가 원하는 학과의 그 인원이 배정이 돼 있을 때 그 인원 중에서 3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그 3배수 뽑을 때는 성적이 이과 그래도 반영되는 사항이다. 그거랑 같이 행동 발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동아리나 봉사활동이 점수가 더 높게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하는 부분은 이제 뭐 9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면접 평가는 개인 상식 내외. 자, 그리고 이거는 다 1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학생 한 명 대 예를 들면 면접관 뭐 보통 한 3명 정도 있어요. 입학사정관 2명하고 그 다음에 전공님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10분 내외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질문 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기초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볼게요. 이게 이제 그냥 전별로 알아주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자, 여기가 이제 학생부 전형 종합 요소 자 평가가 있죠, 그죠? 자, 이건 제출서류고
여기는 여기 말하는 입학사정관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그 비교 과목과 성적 부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는 얘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평가 자 정성평가는 수치만 평가가 아니라 자, 수치 플러스 그 다음에 내용 자 이걸 다 같이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봉사활동 장소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했고 이 학생이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 그래서 뭐 몇 학년부터 해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크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쪽에서 평가를 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사회적 봉사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 자, 우리가 평가를 볼 때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평가 요소가 뭐가 있냐?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이게 3순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 이거는 4순위. 결국에는 학업 역량이라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거에 대한 성적이 얼마큼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연결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파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파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 자, 결국에는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학생이 얼마나 기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는 없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전공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의지, 탐구활동 이렇게 있는데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표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뭘 하셔야 되냐면 학교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점수 계산기가 있어요. 네, 점수 계산기가 있는데 그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점수 지금 이 대학교 점수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형적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파악이 되냐면, 성적표랑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에서 이제 평가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예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표에서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네, 이 내용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드러날 수 있는 파트는 세부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여기 내용들이 지금 나한테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게 전부 다 평가 항목이고 점수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음, 요 서류 평가는 그 다면 평가라고 얘기해요. 항목에서 하나만 가지고 점수 채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골라내서 점수를 채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뭐 면접이나 이런 거 아마 눈에 들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반영하는 거. 자, 성적이 반영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문과 계열과 이계 예체능 계열이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중시가 있는 잘 하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르네상스 전형은 자,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라는 얘기는 교과목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교과목이냐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과목만 선택해서 얘는 학교 수업을 들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학교에서 내가 지금 쉬운 과목들만 골라서 수업을 들었었다면 성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 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의사항이고요. 추천서 이런 얘기네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내가 학생부에서 어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까? 네, 그 아까 봤던 학습 역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네, 좀 기록부 예시를 좀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가 과연 내게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